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6년도 제2회 회로이론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그림과 같은 반파 정연파의 시료값은 반파 정연파, 정연 반파라고도 부르죠. 정연 반파의 시료값 여기 밑에 해설을 보면 구형파, 구형 반파, 정연파, 정연 반파, 삼각파의 시료값과 평균값 정리해 놨습니다. 정연 반파의 시료값 2분의 최대값이 되겠네요. 요 IM은 이 전류의 최대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IM은 2분의 1 곱하기 IM.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예요. 이 표 암기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저항이 5000옴, 정정 용량이 20 마이크로파라드가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일정 전압 100V를 가하고 시간 0에서 스위치를 넣을 때 콘덴서 단자 전압을 구하면 단 T는 0에서 콘덴서 전압은 0이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콘덴서 단자 전압을 물어봤네요. 콘덴서 여기 캐피시턴스 여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 전압을 구해라. 자, 이 문제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답은 3번이고요. 이 문제는 이제 공식에 의해서 이제 해결하는 건데, RLC 회로에서의 과도 현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RLC 회로에서의 전류는 이렇게 구하고요. 전압, 이 콘덴서에 걸리는 이 전압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류, 얘를 적용시켜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얘를 다시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이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압 100V 적용하고요. 1-2 요거는 자연상수예요. 공학용 계산기에 있습니다. 자연상수 적용하고 마이너스 저항이 5000옴 곱하기 C가 마이크로파라드예요. 20 마이크로파라드. 그래서 기본 단위 파라드로 환산하면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 한 걸 정리하면 얘가 마이너스 10 나옵니다. 마이너스 10.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자연상수의 마이너스 10T승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63번 저항 R인 검육의 G에 그림과 같이 R1인 저항을 병렬로 또 R2인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였을 때 A, B 단자 사이의 저항을 R과 같게 하고 또한 G에 흐르는 전류를 전 전류의 N분의 1로 하기 위한 R1의 값은 문제가 좀 복잡하죠. 그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저항 R인 검육에. 그러니까 이 검육의 저항이 R이래요. 그러면 이 저항을 이렇게 이 검육에를 지우고 여기다가 저항 R을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검육의 G가 저항 R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그림과 같이 R1을 병렬로 그 다음에 R2를 직렬로 이렇게 저항을 접속하였을 때 A, B 단자 사이의 저항을 R과 같게 하고 또한 이게 중요해요. G에 흐르는 전류를 여기 흐르는 전류 이게 IG라고 할까요? IG? 여기 해설에 IG라고 했으니까 IG에 흐르는 전류를 전 전류의 N분의 1로 하기 위한 R1의 값 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흐르는 전류가 IG가 뭐라고요? N분의 1 전전류에 여기 전전류를 I라고 할게요. 그러면 전전류에 N분의 1 값을 갖도록 한대요. 여기 흐르는 전류 어떻게 구하죠? 자, 여기를 I1이라고 두고 여기를 I2라고 두면 I1은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대쪽의 저항값을 분자에 올리죠. 그리고 전체 전류를 곱해요. 요게 여기 흐르는 전류예요. 근데 I1을 IG라고 했죠. 우리 검육에 흐르는 전류라고 해서 IG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가 뭐랑 같아요? N분의 1 I랑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전체 전류 얘랑 얘랑 이렇게 서로 약분하면 결론적으로 R 플러스 R1 분의 R1은 N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얘를 좀 간단히 정리하기 위해서 분수의 아래 위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는 R1분의 R 플러스 R1는 N분의 1을 거꾸로 하니까 N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서 R1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분수는 R1분의 R 요거 플러스 R1분의 R1 요렇게 되어 있는 분수를 통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해서 얘를 R1분의 R1 서로 약분하면 1 되겠죠. 그래서 R1분의 R 플러스 1은 N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요 플러스 1 넘겨볼까요? 넘기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R1분의 R은 N-1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게 얘죠, 얘. R1. 자, R1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는데 요런 거 이용하면은 좀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A분의 B는 C다. 분수의 결과값은 C다. 요런 식에서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 서로 자리를 바꿔도 식은 성립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5분의 10은 2지요. 5와 2 자리 바꿔볼까요? 그러면 2분의 10은 5다. 성립하지요. 네, 그래서 이것도 R1과 결과값 N-1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서로 자리를 바꾸면 R1은 N-1분의 R이다. 이런 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과 똑같은 게 3번이 있네요. 우리가 구하는 게 R1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R1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요거 한번 쭉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4번 두 개의 회로망 N1, N2가 있다. A, B 단자, A-, B- 단자에 각각 전압은 50V, 30V이다. 또 양 단자에 N1, N2를 본 임피던스가 15ohm과 25ohm이다. A와 A-, B와 B-를 연결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이 문제는 이런 회로가 있답니다. 여기 A와 B에 걸리는 전압이 50V, A-, B-에 걸리는 전압이 30V,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네요. 그리고 N1의 임피던스가 15ohm, N2의 임피던스가 25ohm. 이때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요거를 연결하고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N1이 되겠죠. N1. 여기가 N2. N2의 임피던스 25ohm, 15ohm, 걸리는 전압 50V, 30V.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전류는 플러스 쪽으로 흘러서 마이너스 쪽, 플러스 쪽으로 흘러서 마이너스 쪽.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전압, 요 30V를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해도 되겠죠. 직렬이니까, 그죠? 여기 이렇게 설치하면, 30과 50, 서로 더해줘야죠. 방향이 같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전압은 80V가 되겠습니다. 80V. 80V에 여기 임피던스, 직렬이네요. 그러면 임피던스 또한 15에서 25 더하면 40ohm. 흐른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죠. 그러면 40ohm 분의 80V. 그럼 이때 흐른 전류는 2A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거 직접 한번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5번 다음 회로에서 I를 구하면 몇 암페어인가? 자, I는 어디예요? 여기네요. 여기.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예, 여기. 자, 그런데 보면 6V의 전압원이 있고 9A의 전류원이 있네요. 전압원과 전류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회로에서는 전류값을 구할 때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전류값을 구할 수가 있지요. 우선 중첩의 원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류원은 개방, 전압원은 달라. 요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류원을 개방하고 나서
회로를 그려놓고 거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전압원을 단락하고 나서 회로를 그려놓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값을 구해서 서로 더해주면 이 회로에서의 흐르는 전류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선 일단 요 전류원을 개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개방하면 요렇게 되겠죠. 요 개방이에요, 그죠? 그럼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를까요? 네,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무시해줘도 됩니다. 언제? 전류원을 개방했을 때. 그래서 얘를 무시해주고 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여기 이제 이렇게 전류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를 개방함으로 인해서 얘가 이렇게 무시가 된 거죠. 자, 이 회로, 우리가 좀 보기 편한 회로로 좀 그려볼까요? 자, 이 회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전압은 6V, 6V에서 2ohm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 2ohm이 직렬. 그죠? 2ohm에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는 1ohm, 이쪽으로는 1ohm. 1ohm과 1ohm은 직렬.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1ohm 나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는 2ohm 해서 서로 만나서 전원 쪽으로 가네요. 서로 만나서 전원 쪽으로 가죠. 이 회로랑 이 회로랑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류값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이죠. 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쪽의 저항을 보니까 1ohm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 1ohm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 합쳐도 되지요. 그래서 2ohm으로 합쳐주고요. 얘는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1ohm과 여기 있는 1ohm이 합성해서 그냥 2ohm으로 적어준 거예요. 왜냐? 직렬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를 I1으로 하면 여기는 I2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0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체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분기가 됐어요. 그럼 분기되는 전류값 구하는 공식 있죠.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대쪽 저항값을 분자에다 올려요. 그 다음에 전체 전류값을 곱해줘요. 근데 전체 전류값 우리 모르죠, 그죠? 전체 전류값 어떻게 구할까요? 전류 I는 R분의 V. 요 R은 뭐예요? 전체 흐르는 전류 때문에 전체 저항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전체 저항값. 한번 구해볼까요? 2ohm과 2ohm은 병렬로 되어 있네요.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분의 곱 2분의 2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2 합분의 곱 하면은 1 나옵니다. 1. 4분의 4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합성 전류는 1이에요. 1. 여기에 합성 전류는 1ohm. 1ohm과 2ohm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전체 합성 저항은 직렬이니까 3ohm이 되겠네요. 네, 요게 이제 전체 합성 저항이 되는 거고요. 자, 전압은 6V 하면 전체 전류는 2A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2A. 네, 그래서 여기 전체 전류값에 2A 적용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얘도 1A 되겠네요. 1A. 그래서 전류원을 개방하고 구한 IA는 1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번에는 전압원을 단락시킬게요. 전압원을 단락하면은 단락은 뭐죠? 단락은 전압원을 단락은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그린 회로가 요 회로가 되겠습니다. 요 회로 단락하고 요 2ohm을 그냥 여기다 그려준 거예요. 직렬이니까 얘 여기 조금 옮겨가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 그려준 건데 요것도 역시 우리가 보기 편한 회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회로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9A의 전류원이 있고요. 9A가 쭉 가서 분기되네요. 그죠? 9A가 쭉 가서 여기서 분기가 됩니다. 이쪽으로 가는 건 1ohm. 이쪽으로 가는 거 여기 1ohm. 그죠? 그 다음에 쭉 가서 또 분기가 되네요.
한쪽은 이온, 다른 한쪽도 이온. 예. 이렇게 분기가 돼서 분기된 게 합쳐지고 요 1옴과 합쳐져서 전류원으로 가지요. 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여기에 전류입니다. 여기는 2옴에서 1옴으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네요. 예, 여기를 IP라고 둘게요. 예, 요 전류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A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 분기가 되네요. 그죠? 여기를 I1, I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I1 구할 때, I1, 우리 양쪽에 있는 분기되는 저항값을 다 더했죠. 그러면 이쪽의 합성저항을 알아야 되겠네요. 우선 합성저항은 끝에서부터 구해주는 겁니다. 이옴과 이옴이 병렬로 있어요. 그러면 합분의 곱. 요거 뭐예요? 1이네요. 1. 그래서 여기에 합성저항은 1옴. 1옴과 1옴이 직렬로 있는 형태지요. 그래서 여기에 합성저항은 2옴.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옴과 여기에 있는 1옴을 더해 준 것 분해 여기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대쪽의 저항 1옴을 분자에다 올리죠. 그리고 전체 전류 9A를 여기다 적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1 곱하기 9A지요. 그러면 얘랑 약분돼서 3이 되겠네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3A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전류값은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값이네요. 그러면 이 전류값의 반대 방향이 되겠죠. 크기는 같죠. 그죠?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전류는 마이너스 3A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류원을 개방하고 구한 전류값, 전압원을 단락하고 구한 전류값, 여기 구했죠. 그죠? 이제 두 개를 마지막으로 더해줍니다. 네, 더해줘요.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A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방향은 이쪽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한 전류값은 이쪽 방향으로 2A가 되겠죠. 요거 어떻게 표현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A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중첩의 원리 중요한 건 전류원은 개방, 전압원은 단락해서 회로를 분리해 놓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값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서로 더해준다. 요거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자, 직접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6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전달함수는 전달함수. 이것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죠? 전달함수는 뭐지요? 입력분의 출력이지요. 여기서 입력, 얘가 입력이에요. 그리고 얘가 출력입니다. 그리고 요거 전달함수 구할 때는 우리 이렇게 하자고 했지요. 이 원은 대문자 이 원으로 바꿔주고 이 투는 대문자 이 투, 그 다음에 저항 R은 R로 바꿔주고 캐피턴스 C는 CS분의 1로 바꿔주고 만약에 인덕턴스가 나왔다. 그럼 얘는 LS로 바꿔줘서 정리해준다. 네, 요거 예전부터 계속 했던 겁니다. 요 규칙 요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R1이고 얘는 그냥 R2고 얘는 뭐예요? CS분의 1이 되겠죠? 우선 입력부터 구해볼까요? 입력? 여기 보면 이제 입력 예, 이 원이 되겠죠. 입력. 자, 입력은 요거 회로를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예, 우리 보기 편한 회로를 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얘를 그냥 이렇게 올려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좀 우리가 보기 편한 식으로. 그래서 얘를 R1, 그죠? 얘를 R2라고 두고 얘를 뭐라고 둔다고요? CS분의 1. 입력은 이 전압입니다. 이 전압은 R1에 걸리는 전압, R2에 걸리는 전압, 여기 CS분의 1에 걸리는 전압, 얘네들을 모두 더한 값이 될 거예요. 그죠?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요거 좀 전에 안 했는데, I는 IS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얘를, 여기 걸리는 전압, V는
IR. 그래서 여기 R1에다가 전류값을 곱한 값에 전압이 걸리는 거고, 여기는 R2에다가 전류값을 곱한 값.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CS분의 1에다가 전류값을 곱한 값에 전압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입력전압은 3개를 더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입력전압 이렇게 3개를 더한 값이 되고 IS 얘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뭐예요? 입력. 자, 출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이네요. 그러면 이 전압과 이 전압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출력 요렇게 나타낸 거고요. 요것도 역시 IS로 묶어주면 식은 요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출력. 전달함수 뭐라고요? 입력분의 출력. 그래서 입력, 출력 이렇게 적용하면 전달함수 입력분의 출력 요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IS 약분되면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예, CS로 통분합니다. 자, 통분은 뭐예요? 분모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를 요 CS로 분모를 만들어주면 CS분의 R1CS가 돼야 얘랑 약분되면 R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해주고 여기 R2도 플러스 CS분의 R2의 CS 플러스 CS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제 통분을 하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CS로 분모를 갖게 해주면 CS분의 R2CS 플러스 CS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분모 CS 동일하니까 CS로 묶어주고 얘네들 다 더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얘도 역시 CS로 묶어주고 R2CS 플러스 1 CS 서로 약분되면 식은 이렇게 남겠네요. 또 이렇게 약분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번분수잖아요. 그죠? 분수의 분수. 이렇게 곱하면 CS에 R1CS 플러스 R2CS 플러스 1 분의 먼 거 곱해서 분자 CS 곱하기 R2CS 플러스 1 CS 이렇게 또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남는 건 요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걸 찾으면 몇 번에 있죠? 예, 3번에 있네요. 3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회로를 이렇게 주고 전달함수를 찾아라 하면 입력분의 출력으로 구하고 입력분의 출력 구할 때 저항은 저항 R로 바꿔주고 I는 IS, C는 CS분의 1 만약에 인덕턴스가 있다 하면 얘는 LS로 바꿔서 정리해 준다는 거. 예, 요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직접 회로 그려와서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예, 요 직접 한번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번 휘스톤 브릿지에서 L에 흐르는 전류는 약 몇 mA인가? 자, 여기 흐르는 전류값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전류는 I는 저항분의 전압이지요. 자,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는 이제 10A 그리고 전류가 얘를 통과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때에 또 저항값이 있겠죠. 그래서 이때 저항값은 여기에 저항값 플러스 여기 걸리는 저항값 더한 거 분의 여기 걸리는 전압 요렇게 적용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값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이제 휘스톤 브릿지를 이용해서 이제 해결하는 건데 요거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은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67번은 2번. 자, 어떻게 푸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흐른 전류는 여기까지 전류가 흘러서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의 저항 플러스 이 저항값 분의 전압이죠. 여기 걸리는 전압. 자, 우선 여기 15를 빼놓고 얘를 빼놓고 전체 저항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우선 얘를 빼놓고 구하는 거예요. 빼놓고 구하면 A부터 D, A부터 B 100옴, A부터 D 110옴. 그죠? 그 다음에 B부터 C 100옴, D부터 C 90옴. 요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10V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V.
100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는 걸리는 전압이 10V가 반으로 나뉘어서 여기 5V, 5V 이렇게 걸리겠죠. 왜냐? 서로 저항값이 같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115옴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비례식으로 해서. 자, 100옴일 때 5V가 걸렸어요. 그러면 115옴일 때는 몇 볼트가 걸리겠느냐? 요렇게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비례식은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먼 거 곱한 값과 그러면 100 곱하기 V 110V에 걸리는 전압은 가까운 거 곱한 값이랑 같아야 됩니다. 요렇게. 우리 예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 얘를 구하면 넘어가서 100은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5.5V다. 아, 요거 볼트네요. 요거 단위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볼트. 예. 그래서 5.5V입니다. 여기가 5.5V.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은 10V니까 10V에서 5.5V 빼면 90옴에 걸리는 전압은 4.5V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V,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V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가 5V고 4.5V니까 여기는 전압 차이는 0.5V의 전압 차이가 나겠네요. 예, 그래서 V, B, D 여기는 0.5V의 전압이 걸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0.5V란 얘기입니다. 자, 요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저항값을 구해볼게요. 저항값. 우선 저항값 구할 땐 전압원을 단락, 전류원을 개방하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긴 전압원밖에 없기 때문에 전압원을 단락하면은 이렇게 단락하고 회로는 이런 식이 되겠죠. 요 단락된 부분 이렇게 단락시켜도 되죠. 그죠? 예, 그래서 회로를 이렇게 바꿔주고요. 여기 단락됐으니까 여기 양쪽 이렇게 쭉 끌어 당겨가지고 요런 식으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로 만들어줘도 되겠죠. 그죠? 예, 요렇게 변경해줘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병렬 합분의 곱 한 다음에 서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더해준 계산이 요렇게 계산이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저항값은 99.5옴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브릿지 회로에서 계산하는 저항값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처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 구하는 공식, 요 공식에다가 얘는 몇 옴? 99.5옴 플러스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저항값 분의 전압은 0.5V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4.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밀리암페어로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밀리는 마이너스 3승, 요 마이너스 3승이 단위 속으로 쏙 들어가면 4.57 밀리암페어.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쉽지 않아요. 예, 문제와 답만 암기하셔도 관계가 없는데 요게 해설은 한 번씩 쭉 써보고 요 회로도 한 번씩 그려보고 넘어가셔야겠죠. 그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쭉 써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8번 Y결선된 대칭 3상 회로에서 전원 한 상의 전압이 220 루트 2의 사인 오메가 t 볼트일 때 선간 전압의 시료값은 약 몇 볼트인가? 자, Y결선에서의 선간 전압 물어봤습니다. 상전압을 줬죠. 자, Y결선에서의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지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시료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우선 상전압의 시료값부터 구해볼까요? 시료값은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눈 값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인데 요거 시료값,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눈 값이죠. 최대값 220 루트 2. 해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2분의 210 루트 2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380V, 약 380V 나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Y결선에서의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의 크기를 갖고, 그리고 시료값은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눠서 구한다. 네, 이 내용 알고 있어야겠죠. 이거 직접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9번 다음과 같은 평형 VT를 단위 계단함수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요 문제는 요렇게 푸시면 됩니다. 우선 요 그래프는 이 전체의 그래프에서 요거를 빼면 얘만 남지요. 그죠? 요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의 그래프를 식으로 나타낼 땐 최대값이 10이고 U 계속 일정하게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U 그리고 전체 시간에서 2를 뺀 그래프다. 요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요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를 빼야죠. 그러면 얘는 크기가 10이고 계속 유지되는 그래프에서 시간이 전체 시간에서 4만큼 뺀 시간 얘를 빼면 이렇게 나타내면 이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이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를 빼면 얘만 남지요.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 그래프 크기가 마이너스 10이고 예, 계속 유지되는 그래프에 전체 t에서 8만큼 뺀 그 그래프에서 요거 9부터 시작되는 그래프를 빼야죠. 크기가 마이너스 10이고 전체 t에서 9만큼 요 9예요. 9만큼 뺀 그래프를 빼주면 요 그래프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요 그래프 더하기 요 그래프 그래서 요 그래프 더하기 요 그래프 요렇게 적용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요런 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것과 같은 게 몇 번에 있지요? 4번에 있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직접 한번 요렇게 그래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번 그림과 같이 T형 4단자 회로망의 ABCD 파라미터 중 B값은 자, 요거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지요. 자, T형에서의 ABCD 자, A는 요렇게 해서 A지요. 요렇게 어떻게 해요? 1 플러스 Z3분의 Z1 얘가 A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가는 거죠. B Z1 플러스 Z2 플러스 Z3분의 Z1 Z2 네. 얘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Z3로 통분하면 여기 Z1에다가 분모에다 Z3 적용해 준 거니까 분자에다도 Z3 적용해 줘야 되겠죠. 플러스 얘도 Z3분의 Z2의 Z3가 되겠죠. 얘 Z3분의 Z1 Z2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Z1 Z2 플러스 Z2 Z3 플러스 Z1 Z3 나누기 Z3다. 예. 문제에서 B 구하라고 했죠. B는 4번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자, C 구해볼까요? C. 자, C는 얘죠. 얘. C Z3분의 1 요렇게 구하고요. 암기입니다. D는 우리 A 이렇게 해서 구했지요. D는 이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Z3분의 Z2 네,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T형에서의 ABCD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B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71번 다음과 같은 회로의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했어요. 자, 요렇게 회로가 나오고 전달함수 구하라고 하면 우리 좀 전에 66번에서 했었죠. 그죠? 66번에서 했었던 것처럼 전류 IT는 IS로 바꿔주고 여기 C는 CS분의 1로 바꿔주고 여기 전압 E0T는 대문자 E0S로 바꿔줘서 정리한다고 했죠. 그죠? 우선 일단 여기 입력 IS부터 구해볼게요. IS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 흘러가는 전류 I1 여기 흘러가는 전류 I2
두 개를 더해준 전류값이 되겠죠. 자, 여기 I1은 여기에서의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 여기는 C1이니까 C1은 C1S분의 1이 되겠죠. 이거 분해 여기 걸리는 전압. 이 제로는 이 제로 S로 적어준다고 했죠. 네,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여기 IS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정리하면 요거 번분수죠? E 제로 S는 1분의 E 제로 S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그럼 C1S의 E 제로 S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얘는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해서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요 내용을 보면 SS 동일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S로 묶어주고 E0S 동일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E0S로 묶어주면 C1 플러스 C2만 남네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얘가 뭐예요? IS. 그래서 IS 부분에 얘를 적용하고요. E0S 여기 적용하면 얘랑 약분되면 식을 정리하면 S C1 플러스 C2분의 1이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 문제, 요 규칙에 적용해서 변환해 준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식으로 쭉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직접 해 보셔야 됩니다. 우선 이런 유형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요거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한번 쭉 적어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2번 인덕턴스 L 헨리 및 캐피시턴스 C 파라드를 직렬로 연결한 임피던스가 있다. 정저항 회로를 만들기 위하여 그림과 같이 L 및 C에 각각 서로 같은 저항 R옴을 병렬로 연결할 때 R옴은 얼마인가? 이 문제는 LC 직렬 회로를 정저항 회로로 만들기 위한 저항값을 병렬로 연결한 저항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저항 회로는 뭐냐면 우리 임피던스 나타낼 때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로 나타내죠. 예, 요 리액턴스를 계산하는 게 인덕턴스와 캐피시턴스 값이죠. 예, 정저항 회로는 뭐냐면 이 회로에서 여기 리액턴스 값이 없는 회로, 즉 실수값, 저항값만 존재하는 회로를 정저항 회로라고 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요 인덕턴스와 캐피시턴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서 저항을 병렬로 연결해서 얘네 값을 없앨 수 있는 저항값. 네, 좀 어렵죠, 그죠? 요거 공식 암기입니다. 공식 암기. 자, 정저항 회로의 조건은 이 저항값이 루트 C분의 L 값과 동일하면 정저항 회로가 되는 거예요. 즉, J 값, 복소수에서 허수 값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정저항 회로에서의 이 저항 요 공식에다가 적용하면 C, 캐피시턴스 0.1 마이크로 파라드죠. 그래서 기본 단위 파라드로 표현하기 위해서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해주고요. 인덕턴스는 4mm 헨리 줬네요. 네, 밀리,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래서 기본 단위 헨리로 바꿔주기 위해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해서 루트 씌워주면 고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저항값은 200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여기 병렬로 200옴, 200옴 이렇게 적용하면 전체에서의 임피던스 값 중에서 허수값, J로 나타내는 리액턴스 값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정저항 회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정저항 회로 조건이 되겠죠. 암기하고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3번 그림은 상순이 ABC의 삼상 대칭 회로이다. 선간 전압이 220V이고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가 100, 각도가 60도, 위상이 60도 옴일 때 전력계 지시값은 얼마인가? 자, 요 내용은 1전력계법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 이용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전압은 선간 AB의 선간의 전압,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전류는 여기 선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근데 Y결선이니까 선에 흐르는 전류는
상에 흐르는 전류와 동일하죠. 그래서 선전류와 상전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은 220V. 근데 전류는 주지 않았지요.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입니다. 여기 한 상의 임피던스 줬으니까 한 상의 임피던스 적용하고 한 상의 전압을 적용하면 여기 상전류 구할 수 있죠. 상전류는 선전류와 같기 때문에 이 상전류를 적용해줘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임피던스 요런 식으로 줬네요. 크기는 100. 그죠? 그래서 100분의 여기 상에 걸리는 전압은 선간 전압의 Y결선이기 때문에 루트 3배가 작지요. 그래서 220 나누기 루트 3 하면 여기 상에 흐르는 전류를 알 수가 있어요. Y결선에서 상에 흐르는 전류는 선에 흐르는 전류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적용을 하면 전류값에다 적용을 하면 식은 요런 식으로 되고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이때 전력계의 지시값은 242W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4번 다음 방정식에서 x1s분의 x3s를 구하면 자, 이 문제도 뭐 이렇게 쭉 어렵게 해설을 해놨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xt를 대문자 xs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dt분의 d, 요거 미분이죠. 얘를 s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 적분이죠. 적분을 s분의 1로 바꿔줘요.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xt는 대문자 x2의 x 이렇게 바꿔주죠. 그 다음에 얘는 s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x1t를 대문자로 바꿔주면 x2s는 s, x1s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x3 얘 역시 대문자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요거 적분 s분의 1로 바꿔준다고 했죠. x분의 1 곱하기 3은 s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대문자로 바꿔주고요. 이 dt분의 d는 s로 바꿔준다고 했죠. 그래서 2s, x2s. 마이너스 요거 대문자로 하면 요렇게 적용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요렇게 정리된 x3s에서 요 x2s 여기 있죠. 얘를 얘로 대입해 볼게요. 얘로 이렇게 대입하면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게 x1s분의 x3s죠. 여기서 x3s, x1s 서로 나눠볼게요. 그럼 얘 넘겨볼게요. 넘기면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남는 건 요거 2s 곱하기 s니까 요거는 s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먼저 좀 써줄게요. 그래서 2s의 제곱 x1s 그 다음에 s의 x1s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1의 s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지금 정리했어요. 여기 x3s, x3s 동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묶어볼게요. 묶으면 여기서 얘는 1이 되고 마이너스 s분의 3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 곱해주고 여기다 곱해주면 이것과 동일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식이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x1s, x1s, x1s 동일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x1s로 묶어주면 2s의 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2만 남겠네요. 네. 자, 우리가 구하는 게 x1 s분의 x3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넘겨줘서 얘는 곱해진 형태니까 넘어가면은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나눠주고 얘도 곱해진 형태니까 넘겨주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넘겨주면 x1분의 s 분의 x3분의 s 얘를 넘겨주면 1-s분의 3 분의 2s의 제곱 플러스 s-2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얘를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분모 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1은 그럼 분모를 맞춰주는 거예요. 통분한다고 하죠. 1은 s분의 s입니다. 여기 분모가 s가 있기 때문에 s로 맞춰준 거예요. 마이너스 s분의 3은 이렇게 정리해서 통분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묶어주고 분자는 s-3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거 가지고 답을 찾아보면 이거랑 똑같은 답은 없어요. 한 번 더 정리해 주란 얘기예요. 자, 분수의 분수입니다. 요거 1분의 2s의 제곱 플러스 s-2 요렇게 정리해도 되지요. 요겁니다. 요렇게 정리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1분의 2s의 제곱 플러스 s-2와 2s의 제곱 플러스 s-2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자, 1분의 5는 5다.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과 이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수의 분수로 만들어줘서 번분수로 정리하자는 얘기예요. 번분수 어떻게 정리하죠?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s에다가 얘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한 게 요런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과 동일한 걸 찾으면 1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이렇게 바꿔주는 규칙에 따라서 식을 바꿔준 다음에 하나하나씩 정리해 가면 누구든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요런 거 딱 봐서 너무 복잡해 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넘어가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한번 쭉 써보세요. 그럼 중간중간에 정리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75번 삼상회로의 선간 전압이 각각 80V, 50V, 50V일 때 전압의 불평형률은? 자, 이 문제 일단은 암기하고 가셔도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요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면은 요게 A상, B상, C상이라고 두면 자, A상이 크기가 80, B상이 크기가 50, C상이 크기가 50 요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어요. 요게 이제 3상을 벡터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두 개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요 두 개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도 동일하겠죠. 그럼 80을 반으로 나누면 여기 40이 되고 요 빗변은 50이 되고 요 높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0의 제곱 마이너스 40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30이 나와요. 이 30이 높이입니다. 높이. 자, 해서 지금 요런 삼각형이 되는데 얘가 실수를 의미하고요. 높이는 허수를 의미합니다. 허수. 그래서 표시할 때 40 플러스 j 30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여기 오면은 요 밑변은 40이 되고 높이는 30이 되겠죠. 여기도 30이 될 거예요. 자, 우선 B를 보면 A와 반대 방향으로 40이에요. 크기가.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0. 그리고 밑으로 30입니다. 높이는 뭐예요? 허수로 적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밑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j30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C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40 여기는 이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플러스 j3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A상, B상, C상을 이렇게 구해주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불평형률 물어봤지요. 불평형률은 정상분의 역상입니다. 정상, 불평형에서 정상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해요. A상 플러스 B상에다가 A를 곱해주고요. 요 A는 크기가 1이고 각도는 120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상에다가 A제곱을 곱해줘요. A제곱은 크기가 1이고 각도는 240도를 의미해요. 이렇게 곱해진 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게 정상전압이에요. 그럼 우리가 계산해 놓은 거 적용하면 A상은 80V, 여기서 A는 크기가 1이고 각도가 120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B상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j30 적용하고요. 플러스 크기가 1이고 각도가 240 적용하고 마이너스 40 플러스 j30 요거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넣고 계산을 하면 57.32V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전압이 정상전압이 되고요. 이게 불평형률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역상전압 구해야죠. 역상전압은 이렇게 구합니다. 네, 이렇게 똑같은 식인데 얘랑 이제 자리가 이렇게 바뀐 거죠, 그죠? 요것도 역시 똑같이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이렇게 쭉 정리해서 계산하면 22.68V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평형률 정상분 57.32 분의 역상분 22.68 적용해서 퍼센트 단위로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기 100 하면 39.6%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문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는 문제예요. 그런데 요거는 한 번씩 적어 보셔야겠지요, 그죠?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요것도 한번 적어보고 공학용 계산기도 눌러서 답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러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76번 비대칭 다상교류가 만드는 회전자계는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비대칭 다상교류가 만드는 회전자계는 타원형 회전자기장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7번 그림과 같은 L형 회로의 4단자 A, B, C, D 정수 중 A는 자, 이 문제 아까 전에 70번에서 T형 회로에서의 A, B, C, D 파라미터 구하는 문제 그랑 똑같은 문제예요. 자, 보면은 자, 요거는 T형 회로인데 여기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있어야 T형 회로인데 그래서 이렇게 없는 걸 우리 L형 회로라고 하는데 이 L형 회로는 T형 회로에서 여기 한 군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게 0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우리 A, 여기서 A 구하라는 거죠? A 어떻게 구했죠? A. 이렇게 구해서 여기 임피던스를 Z2, 여기 Z1이라고 두면 A는 1 플러스 Z2분의 Z1이다. 이렇게 구했죠. 근데 여기 임피던스 어떻게 구하죠?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로 구합니다. 근데 저항은 없고 인덕턴스만 있네요. 인덕턴스로 계산되는 리액턴스 뭐라고 그랬죠? 유도성 리액턴스. 네, 그래서 저항은 없기 때문에 이때 임피던스는 J, XL로 나타내고요. XL은 J, 오메가 L로 계산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Z2는 J 오메가 L로 계산이 되고요. 여기는 캐피시턴스만 있네요. Z1은 캐피시턴스만 있을 때는 임피던스 저항 마이너스 J 캐피시턴스로 계산되는 리액턴스는 용량성 리액턴스죠. 네, 용량성 리액턴스 여기 마이너스 적용해 주는 겁니다. 저항 없으니까 얘 무시하고 얘는 마이너스 J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로 계산이 돼요. 네,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임피던스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A는 Z2 분의 Z1 Z2 J 오메가 L 분의 Z2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요거 J 오메가 L을 1분의 J 오메가 L 이렇게 되죠. 요 마이너스는 요 밑으로 내려줘서 마이너스 여기다 적용을 하고요.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J 오메가가 두 개니까 오메가의 제곱 LC 분의 먼 거 곱해서 분자 J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죠. J 약분돼서 A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게 답이 2번에 있네요. 그래서 A는 2번이 되겠고요. 예, B, C, D도 한번 구해보면 자, B, T형 회로에서의 B는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있다고 이제 생각하면 여기 3을 넣을게요. 여기 0이니까 0을 넣겠습니다. B 구하면 Z1 플러스 여기 0 플러스 Z2 분의 Z1 곱하기 0 얘는 0 되겠네요. 0 그죠? 0 그러면 Z1 플러스 0 Z1만 남네요. 우리 Z1 뭐라고 그랬죠? Z1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B는 이 값이 나오고요. C는 이렇게 가서 Z2분의 1이네요. Z2 뭐예요? 얘는 J 오메가 L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J 오메가 L분의 1. 요 J가 올라가면 마이너스 J 되죠. 마이너스 J가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다가 J 곱하고 분자에다가도 J 곱하면 J 곱하면 J의 제곱이죠. 얘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1 분의 J 얘는
마이너스 올라가고 제 여기도 내려보면 마이너스 J의 오메가 L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D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1 플러스 Z2분의 0이네요. 그럼 얘는 0 되고 1만 남겠죠. 그래서 D는 1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A 물어봤으니까 A 네, 요거 해서 2번 네, 요것도 직접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8번 그림과 같은 높이가 1인 펄스의 라플라스 변화는 자, 요 문제는 69번에서 우리 그 단위 계산 함수 표현했던 거 있죠? 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나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우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이 답이고요. 자, 우선 A에서 A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를 빼면 얘만 남지요. 얘만. 네,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크기가 1 계속 유지되는 그래프에 T에서 요 A만큼 뺀 요 그래프에서 요 파란색 그래프 크기가 1이고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뺀 그래프 요 파란색 그래프예요. 요 파란색 그래프를 서로 빼주면 얘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얘만 이렇게 남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인데 이제 이 그래프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의 자연상수의 마이너스 AS 이렇게 표현이 돼요. 얘는 그럼 어떻게 표현될까요? 마이너스 S분의 1의 자연상수 마이너스 BS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들어간 거 S분의 1로 묶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거 고르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건데 요거 문제와 답만 암기하셔도 되는 문제예요.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9번 비정연파에 있어서 정연 대칭 조건은 요거 암기입니다. 정연파의 대칭 조건을 기함수로 나타내면 4번 요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비정연파의 정연 대칭 조건입니다. 암기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0번 실파라드인 콘덴서에 Q쿨롱의 전하를 충전하였더니 C의 양단의 전압이 2V이었다. C에 저장된 에너지는 몇 줄인가? 자, 이 문제는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예,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 2분의 1 Cv의 제곱이란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정적 용량 문제에서 C 줬고요. 전압은 문제에서 2로 줬네요. 그래서 여기 정적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 V 대신 2를 적용하면 2분의 1 C2의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장되는 에너지 요거랑 똑같은 거 찾으면 답은 4번에 있네요. 네, 요 공식 찾는 문제예요. 암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6년도 2회 회로 이론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쉬운 난이도는 아니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예, 근데 여러분 어려운 문제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해설, 문제풀이 같은 것들은 한번 적어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고학년 계산기도 눌러서 답도 확인해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초수학 같은 거, 그리고 또 지금 오늘 풀어본 문제 중에서 뭐 미분 방정식을 변환하는 방법, 뭐 요런 것들은 다른 문제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거 정리해 가면서 그런 것들 배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100% 이해는 못하더라도 한번 적어보고 고학년 계산기 눌러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출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